참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교육개혁의 흐름을 막는 그리고 뒤집는 결정이 정부에 의해서 발표됐습니다. 1년 전에 그 발표를 유보하기로 해서 저희 국민들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을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그 1년 전보다 더 나쁜 결정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이 오늘 발표로 파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책임을 묻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수석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자들이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5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개 단체의 그 이름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견문을 세 분의 그 대표진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견문 낭독 사교육국정세상 윤지 공동대표께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슬픈 날입니다. 2017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 공약들이 파기된 날입니다. 현 정부와 교육부는 수능 상대평가와 30% 이상 정시 확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고통을 줄이라 했더니 선택교과를 대폭 수능 범위에 포함했고, 기하와 과학투 같은 진로 선택 과목마저 수능 범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 부담으로 악명 높았던 학종 내 비교과 영역을 과감히 없애라 했더니 신용만 하다 말았습니다. 2022년 완전 도입을 약속한 고교 학점제는 현 정부 임기 이후 과제로 넘겨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입시 경쟁으로 몰아온 40년 세월을 청산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까마득한데 청산은커녕 입시 경쟁의 수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입시 경쟁에 고단한 삶을 끊어주겠다 약속하고 온 힘을 다해 싸워왔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고 면목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한가닥 기대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젊음을 잃어버린 아이들 때문에 시비를 단식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생명을 지키려는 그 의지가 든든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군사정권의 군홧발로 죽임을 당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며 편지를 읽던 딸에게 다가가 그 어깨를 감싸 안던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끊어진 남북분단의 생명길을 잇고자 통일의 봄을 이끌었던 대통령을 보고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만든 훌륭한 교육 공약이 있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믿었기에 교육의 봄도 머지않았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가 오늘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교육 공약들을 오늘 모두 파기했습니다.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로 인해 절대평가 공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10년간 땀 흘려온 교실 수업 혁신의 물줄기는 여름날 가뭄처럼 메마르게 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건드리지 않았던 도도한 교실 수업 대입 개혁은 좌초되었습니다. 수능시험법위는 공통통합 과목 중심에서 일반 선택 플러스 진로 선택으로 늘어났고, 이해 집단들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해 2021 학년도 수능 범위에는 없던 기하와 과학투마저 들어왔습니다.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고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설하라 했는데 고치는 신용만 했고, 내신 절대평가 고교 학점제 전면 실시는 기약이 없는 장기 과제로 밀려났으며 고교체제 개편은 임기 말 과제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교육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경쟁교육에 살아남기 위해 경쟁교육에 휘둘리며 아이들이 받았던 고통은 여전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육 공약의 파기를 넘어 역사의 퇴행이며 세계 교육의 보편적 흐름에 역행하는 복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으니 미래는 아이들에게 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능력을 요구한다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겁박했습니다. 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더니 정작 입시에서는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상대평가 오지선다 문제풀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아이들을 묶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정치 권력이 아이들에게 참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MB정부에서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비록 자사고 제도 도입으로 중학교 입시 경쟁을 가속화시켰지만 특목고 입시제도 개혁을 통해 망국적인 외고 입시 고통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학원법 개정,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잡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2조가량 사교육부를 줄였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통치하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진로학기제, 대입 논술고사에서는 고교과정을 넘는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만든 선행교육 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수능영어 절대평가, 미래역량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등 비록 충분치 않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란 방점을 찍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촛불 정부가 저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250명 꽃다운 아이들의 죽음 때문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MB정부 박근혜 정부 체제 속에서도 감히 손대지 않았던 교육개혁의 물줄기를 다 돌려세우고 20년 전 캐묻고 생명을 압살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을 하다니 누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오늘의 이 결정은 무엇을 뜻합니까?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지 않겠다는 방치의 선언입니다. 내일이 아니니 모르겠다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무관심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오늘만 생각하겠다는 것이요. 죽자 살자 서로 피 흘리며 싸우는 입시경쟁 전쟁을 끝장내기보다 이 전쟁터 속에서 공정한 심판자 역할만 하겠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다른 정부는 몰라도 촛불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대통령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던 그 대통령이 맞습니까? 생명을 존중하며 모든 적폐를 일세하고자 한 촛불 정부가 맞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누가 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 오늘 이 지경에 참담한 결정을 냈습니까? 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 공약을 이렇게 헌신장처럼 파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과거의 교육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국민들을 앞세워서 자신의 교육 공약을 파기해버린 비열함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수현 사회수석, 당신이 이 문제의 책임자입니다. 공론화 과정에 온갖 불공정한 개입을 조장하고 장막 뒤에 숨어 힘없는 교육부를 압박해 오늘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위원장은 공개적인 공청회 발표에서 여러 차례 수, 정시 비율은 대학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공언하다가 갑자기 자기 소신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정시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김상곤 장관이 국가교육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발언을 뒤집고 교육부가 비율을 정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중심이 되어 청와대가 교육부 팔을 비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결론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당신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당신은 이런 결론이 소신과 맞지 않고 또 우리 교육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들과 총리실의 요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자리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없는 자리이거늘 무엇을 얻고자 아이들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내주었다는 말입니까? 경기교육감 시절 학교교육 혁신을 위해 그토록 땀을 흘렸건만 당신이 교사들과 함께 힘쓴 모든 성과를 무너뜨리려는 결정 앞에 왜 그렇게 무기력했습니까? 수학계, 과학계, 학원과 이해 집단의 압력과 공세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부 장관 자리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그 목적을 잃었으니 이제 그 자리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 들판이 불타는 것을 방치한 후 다시 시작하고자 하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사퇴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위원장도 책임지십시오. 당신은 수능 정시 비율 문제는 공론화 의제가 아니라고 소신을 밝히더니 어느 날 태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그 불공정한 수많은 문제를 방치하며 결국 퇴행적 결정을 유도하고 또 공론화위원회 및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참여단 결정을 왜곡 해석해 발표할 때 이를 방치 협조했습니다. 그 소신 없는 흔들림으로 어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육계 언저리에서 회병꾼의 역할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이제 정부가 결정했으니 어쩔 거냐?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자격이 그대들에게 있는지 우리는 되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결정이기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도 적폐 정부의 수많은 협박과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까지 싸웠습니다. 시체 장사하냐고 사회가 그들을 매도했을 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죽어서 별이 된 아이들의 부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켜야 될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요 교사들입니다. 어떠한 교육정책, 어떠한 대입제도도 아이들의 생명을 짓밟고 그 가녀린 어깨 위에 입시 경쟁의 짐을 지우고 아이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탄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권력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키는 것의 몫은 오직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촛불 정부라 해서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우리가 잠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감시하고 부모들과 교사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권력은 다 똑같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 우리의 역할도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참담한 결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책임을 김수현 사회수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이 처참하게 붕괴된 국가교육체제,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망국적 대입제도 개편, 현 정부가 버린 자신의 교육 공약을 우리는 다시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권력이 버린 것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숙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준비해서 조만간 발표할 것입니다. 끝났다고 오산하지 마십시오. 더 큰 흐름, 더 견고하고 집요한 물길, 더 힘찬 걸음을 만들어서 권력 그대들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정치 권력은 부초처럼 쓰러지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아이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2018년 8월 17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좋은 교사 운동,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등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일동. 이제 다음 순서는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먼저 김영식 좋은교사 운동 공동대표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새로운 교육을 해보겠다며 혁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그 경쟁적이고 복합적인 입시제도 아래에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과 열정들을 쏟아부으면서 새로운 수업의 가능성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김상곤 장관이 그 혁신학교의 성과 위에 그 장관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기어코 정시 확대 비율 30% 이상을 강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 지원 사업으로 고교 정상화 기여 예산 재정 지원 사업으로 정시 30%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 고교 정상화 기여 사업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수업을 하게 하고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향해 새로운 수업을 해왔던 그걸 지원하는 대학에게 지원하겠다고 한 예산입니다. 이제 그 예산으로 과거로 퇴행하는 교육 정시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 대학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정시 30%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교육부가 뭐하는 교육부입니까? 10년 동안 만들어왔던 교육개혁의 흐름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제는 반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 정부가 교육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부입니까? 김상곤 장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청와대에 그 압력에 굴복하면서 대체 무엇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 공약들을 다 파기하면서 아이들의 그 새로운 교육을 향한 그 흐름을 역행하는 결정들을 강요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수능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했고 고교 학점제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공약들을 다 파기했습니다. 명목상의 고교 학점제만 남겨놓고 그것도 2025학년도로 넘겼습니다. 공약을 파기한 것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국민 앞에 공약 파기한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어붙인 김수현 사회수석과 김상곤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됩니다. 김수현 그 사회수석이 공론화위원회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답을 향해서 공론화를 압박하고 김진경 위원장을 통해서 정시 비율을 공론화위원회에 의제로 올리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시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압력들을 가해왔던 것을 밝히고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 1과 의제 2가 그 차이 없는 결론들을 내놨습니다.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절대평가를 의미있게 진행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정시 늘렸습니다. 자, 절대평가. 자, 무엇을 바꿨습니까? 제2외국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제2외국어 절대평가 해놓고 절대평가 늘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수많은 아이들이 그 1점차 경쟁 속에서 70시간, 80시간의 그 공부 노동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청와대의 교육정책이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고 자기들의 진로를 향해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공부를 하고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학교들을 짓밟았습니다. 이미 교육 현장은 새로운 교육과정 만들어 가겠다는 그 노력들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과학, 국어 그 모든 교과들 속에서 다시 문제풀이를 위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성적이 중요하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된다. 토론과 논술 수업 그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은 이제 다시 성적 중심의 그 경쟁 교육의 목소리를 잃어갈 것입니다. 이미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즉시 사회수석과 장관을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절대로 새로운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새로운 교육, 새로운 수업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선생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조성실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교육 경력을 채워야 한 행위와 다름없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언급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포함한 주요 공육 공약 외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학습량은 OECD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살인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고 아이들의 휴게 시간과 놀 권리는 명목상 존재할 뿐 어느 곳에서도 실체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묻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던 정부의 교육 철학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돌연 정책적 방향 자체를 선회하고 이번 발표를 강행한 이번의 사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작년도 겨울 문재인 정부는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력, 상생, 창의 등 미래적 가치 중심의 전방위적 교육 혁명에 전 세계가 몰두하는 이 시대에 환영할 만한 교육 개혁안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영유아에게는 놀이를 권장하고 대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대여 개편안에서는 보다 더 폭압적이고 경쟁적이고 살인적인 경쟁 체제로 후퇴시키는 정부의 태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육이 한 개인의 삶에 걸쳐 더욱이 영유아기, 청소년기를 순차적으로 지나며 진행된다는 기본적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발표한 대로라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몇 살까지 아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 마음껏 놀이해야 하고 어느 때부터 수능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인적 학습 경쟁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필시 이 정부가 교육에 무지하든지 혹은 교육에 무관심하든지 아니라면 겉으로는 미래적 가치를 말하면서 본질적으로는 교육개혁을 위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 국민적 여론을 핑계 삼아 이전에 발표했던 공식적인 교육 절약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출산하면서 아이 한 명이 더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지금이 우리나라 국가 존망의 위기에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몇백조의 돈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현재 6살, 3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대입제도 개편안의 문제는 2022년도에 수능을 보는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살인적인 입시경쟁 체제의 문화는 영세 사교육이란 이름으로 영유아의 보육 현장에 그리고 일상의 전면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가끔 저는 꽃다운 아이들의 웃음과 미소를 보면서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우리 부모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정말로 아이들의 아름다운 생을 위한 것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아이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우리 국민 모두의 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자 문재인 대통령과 또한 이번 정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진행 과정상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미래적 인재상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에서 우리 사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고 빚어가야 할 교육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담론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수시냐 정시를 몇 %까지 할 것이냐와 같은 굉장히 편협하고 소소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적인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후퇴적인 공론화위원회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유아 부모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교육을 파기한 책임을 지고 김수현 청와대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태어날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모두의 미래를 담보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향후의 교육 정책을 통해서 앞서 정부가 초기 약속했던 기존의 교육 철학을 명확하게 다시 선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를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욕망과 현실 앞에 정직해져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안정만도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엄중하게 각자에게 또한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일 것입니다. 김수현 청와대 수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 퇴진하십시오.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이었습니다. 예, 또 이성대 선생님 또 발언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전교조 서울지부 대외협력실장 이성대입니다. 오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윤지희 대표님 그리고 아까 학부모님 조성실 학부모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의 퇴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전교조 교사들은 30년 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한 여중생의 사건으로부터 교사들의 반성에서 시작한 교육운동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이런 참담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파기 그리고 입시 경쟁 강화로 귀결되는 이런 발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저히 현실감이 없습니다. 한 해 20조 원이 넘는 사교육비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학원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학습 부담 때문에 꿈과 희망을 저당 잡힌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장관을 맡으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교육정책의 후퇴일 뿐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주로 듣는 것입니까? 솔직히 저희 전교조 교사들은 저희들의 입시 제도 개혁 그리고 교육 평등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저희들의 의견에 귀를 듣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든지 또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든지 참교육 학부모회 어머님들이라든지 이런 교육시민단체 학부모 단체들의 교육적인 정당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발표는 학생들의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의 꿈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 대해서 공약한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교육시민단체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참담한 현실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발표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가 내세우는 이러한 입시 중심의 교육 정책은 더 훨씬 더 큰 파장으로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교육시민단체들 학부모님들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학부모님들과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전교조 교사들은 밝히는 바입니다. 예, 혹시 자유 발언 좀 하실 분 계신가요? 예, 뭐 따로 없으시면 누가 네 그러면 앞쪽에 오셔서 네 좀 발언을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두는 하나의 엄마입니다. 저는 어느 사회적으로 지위나 직책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학부모로서 한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오늘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너희들을 그 힘겨운 노동의 학습에서 지켜내주고 싶었는데 우린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 짧고 뜨거운 여름방학조차도 학원에서 선행을 하지 않으면 출발선이 너무 달라 아무리 달려도 뒤따라갈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엄마는 참 미안하다. 옆에 아이의 실패가 곧 나의 성공이 되는 나라. 친구의 실수가 내게 기회가 되는 나라. 누군가의 눈물이 내겐 안도가 되는 나라. 촘촘하게 줄을 세워서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상대평가의 칼로 우리 아이들을 베어내리는 나라. 선행학습 규제법이 있다며 몇 장짜리 자료 나눠주면서 입학 설명회 때 들었던 학교의 공헌은 곧 헛소리였음을 엄마는 알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 발견하는 기쁨은 다 어디로 갔는가? 우리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 그리고 가장 잘 가르치는 학원을 알아내기 위해 엄마들은 이 학원 저 학원 뛰어다닌다. 이것은 교육적 참사이다. 더 이상 이런 교육적 참사를 좌시할 수 없다. 그저 아이들을 평가의 대상으로만 여겨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이기심은 이 나라 우리 아이들의 인간적 존엄마저 짓밟고 있다. 교육부는 누굴 지켜주는가? 소수가 행복한 나라의 부모와 아이들인가? 다수가 행복한 나라의 부모와 아이들인가? 엄마는 끝까지 싸우련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아직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의 극한 경쟁과 희망 고문의 사슬에서 풀려나올 때까지 싸우련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범한 학부모님의 그 눈물 섞인 그 말씀을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새겨 들어 주시고, 여러분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입시 경쟁의 고통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이번 결정을 똑바로 파악하시고 저희들의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로 흩어지지 않고 큰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청와대 그리고 교육정책 결정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뜻을 모아서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맨 뒤에 퇴진하라, 폐기하라 각각 3번씩 그렇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파기 책임을 지고 청와대 김수현 수석, 교육부 김상곤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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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파기 책임을 지고 청와대 김수현 수석, 교육부 김상곤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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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을 위배한 교육부의 대입제도 종합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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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을 위배한 교육부의 대입제도 종합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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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구호를 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파기 책임을 지고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교육부 장관 김상곤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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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을 위배한 교육부의 대입제도 종합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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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을 위한 교육부의 대입제도 종합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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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퇴진하라 한 번 더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파기 책임을 지고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교육부 김상곤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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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이 내용들을 청와대에 오늘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분이 퇴진하고 그리고 잘못된 입시 정책이 바로잡힐 때까지 저희는 계속 앞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예, 다음 소식을 저희가 곧바로 전해드리고,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하실 분들은 여기 그 아까 발언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 요청하시면 이 현장에서 즉시 저희가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2022 대입제도 종합안 개편 관련해서 정부를 이번 결과를 규탄하고 그리고 책임자를 그 문책하는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